2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학과 수용의 생산단원에서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의 첫 번째 소단원 작품을 배웠어요. 산유화라는 김소월 시인의 작품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이 작품의 어떤 구성 원리 중에서 구조 중에서 앞년과 마지막 년, 그러니까 첫 년과 마지막 년이 구조적으로 대응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어떤 형식상, 구조상의 어떤 대응을 수미상관 또는 수미쌍관, 수미상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수미상응의 문학적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었는데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율격 형성과 그리고 형태적 안정감에 기여한다. 자, 더불어서 주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감상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나름대로 감상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화자가 산에 피어 있는 꽃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거기에서 홀로 된 꽃의 존재, 즉 존재로서의 어떤 꽃의 어떤 양상을 진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꽃이 피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고 해서 어떤 존재로서의 근원적 고독을 느끼고 있는 꽃의 현재의 상황을 제시했었고, 자, 그런 어떤 존재의 고독, 쓸쓸함, 외로움 이런 어떤 정서가 화자의 정서와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꽃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러한 어떤 감정이입의 수법이 3년에서도 잘 드러나 있었죠. 그래서 작은 새의 슬픔과 비애의 정서를 반영해서 화자의 어떤 정서를 드러냈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를 우리가 정리했을 때 존재의 어떤 근원적 고독과 어떤 자연의 순환 원리를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더불어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은 표현적 측면에서 각 행의 마지막 음절이 반복되는 부분. 자,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또는 피어있네, 산호라네, 꽃지네, 꽃이 지네. 그래서 각 행의 네라는 음절의 반복이 운율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이 작품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우리말 고유어의 어떤 활용과 토속적 시어의 사용을 통해서 김소월 시인만이 어떤 시풍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런 어떤 향토적 시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감을 가져다 준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78쪽 학습활동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이 시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즉 율격을 형성하는 요소가 뭐냐,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잠깐 화면을 멈춰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다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다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년과 마지막 년, 즉 머리와 꼬리가 대응되는, 구조상으로 대응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수미상관의 구조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이 수미상관의 구조 중에서도 내용상 또는 구조상의 어떤 변형이 있었을 때 앞에 수식어 뭘 붙여준다고 했죠? 변형된 수미상관.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변형되었다라는 수식어를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미상관, 이게 수미상관인데 내용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네, 꽃이 지네와 같은 유사한 어떤 통사구조. 통사구조라는 것은 문장구조를 말해요. 좀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통사구조라는 것은 자, 문장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율격을 형성하고 있고, 자, 더불어서 그 아래를 보면 이연에 사내라는 어떤 시구의 반복도 있고요.
시구가 반복되어서 율격을 형성하는 부분. 자, 종결어미 내의 반복 있죠. 종결어미 내의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 이것을 우리가 선생님 뭐라고 설명드렸죠? 가군적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가군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시행의 마지막 음절이나 또는 의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더불어서 김소월 시인은 민요조 율격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되게 새 음보, 새 호흡 단위 율격을 적용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자,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가 아니라 호흡 단위 율격, 즉 음보율을 김소월 시인의 시에서 우리가 파악해 봤을 때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이 적용돼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3음보의 어떤 반복이 역시 전통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시상 전개. 시가 전개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시가 전개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정리해 보는데 역시 화면을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선생님 시간을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상의 전개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전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꽃이 피는 상황, 자, 마지막 년에 꽃이 지는 어떤 상황을 제시해서 자연의 순환 원리, 즉 자연의 어떤 섭리를 드러내는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었어요. 외형적 구조가. 자, 그런 어떤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른 전개 과정을 봤을 때 1년 같은 경우는 가을, 봄, 여름 없이 산에 피는 꽃을 제시했고 2년에서는 화자가 꽃을 관찰하면서 꽃의 어떤 근원적 고독감에 대해서 노래한 부분. 자, 3년에서는 작은 새의 슬픔과 비애의 감정을 이입한 3년의 내용. 자, 4년은 역시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핀 꽃이 지는 어떤 자연 현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순환 원리,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모두만들과 이 시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일단 1번 문제 소단은 가로 1번 문제를 보면 자, 같은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죠.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종결어미에서 연상되는 자,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래서 꽃이 피네 또는 꽃이 지네. 자, 이런 어떤 종결어미의 어떤 반복이 율격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에서 연상되는 화자의 태도, 율격적 측면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적 측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역시 선생님이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화면을 멈춰두고 여러분이 수행을 해보세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봤더니 종결어미 네가 반복되고 있는데 네라는 어미 반복은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다. 이 종결어미를 사용하면 화자의 정서나 의견이 배제된다. 왜냐하면 객관적 관찰을 통한 전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이 때문에 화자가 자신이 어떤 감정을 절제한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라는 어떤 효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감정의 절제, 상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 자, 관조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이 개입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종결어미 반복이 가져다주는 어떤 화자의 태도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연의 행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원래는 4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자, 원래는 4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자, 이 4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연의 구성을 2개의 연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2개의 연으로 줄였을 때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느냐. 우리가 앞 시간에 고정희 작가의 고백 편지 6번째 작품에서
그 원문을 원시를 한 문장으로 줄여버렸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었죠. 마찬가지로 4개의 행으로 구성된 연을 2개의 행으로 줄였을 때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느낌이 달라졌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자, 그 부분을 과제 게시판에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3번 문제를 봅니다. 자, 3번. 다음은 이 시에 관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이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시 내용과 형식과 관련지어 찾아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 산유화에는 자연의 생성과 소멸이 나타나 있는데, 자, 이 시의 형식상 특징에 따라서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적 질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볼게요. 이미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1년과 4년의 어떤 피내와 진해란 어떤 구조리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시구의 통사 구조가 동일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자, 이런 수미상관의 구조는 꽃이 피고 지는 존재의 생성과 소멸이 순환적 질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그렇죠. 피다, 지다의 어떤 내용만 달라졌을 뿐이지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섭리, 순환적 질서라는 어떤 섭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 질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순환적 질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러분과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형태면에서 산유화와 유사한 점이 있는 시인데 잘 읽고 활동을 해보세요. 최영미 시인이 선운사에서라는 시인데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에 실려있네요. 일단 이 시가 구조적으로 수미상관, 변형된 수미상관이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자, 구조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내용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라는 시입니다. 자,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죠. 꽃이 피려면 꽃이 지고 나서 또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어떤 인고의 세월을 거친 이후에 따뜻한 봄이 되었을 때 피어나죠. 자, 그 오랜 시간이 기다림 끝에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피는 걸 힘들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지는 것은 봄 잠깐의 어떤 시간 동안 피었다 지기 때문에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금방이다 라는 화자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어요. 이언을 이어서 볼까요? 자,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임 한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잠깐이었다라는 것. 자, 꽃의 어떤 개화와 그 개화가 지속되는 어떤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시적 대상이 꽃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그대가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대를 우리가 시적 대상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보니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드러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있는 것 또한 순간이면 좋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을 전달했어요. 있는 것이 순간이면 좋겠다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현재의 어떤 시적 상황이 화자와 이별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단서를 주자면 화자와 자, 그대가 있었을 때, 자, 이 화자는 그대를 사랑하고 연모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 또는 연모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자, 현재는
현재는 이별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님과 단절된 이별의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괴로움을 드러내면서 빨리 자, 이런 어떤 이별의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대를 잊고 싶다라는 어떤 심경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자를 잊고 싶은, 그대를 잊고 싶은, 그대를 잊고 싶다는 거죠. 그대를 잊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잊어야만 하는 어떤 괴로움을 잘 드러냈어요. 자, 그대를 잊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지만 이미 이별했기 때문에 자, 그대를 잊어야만 하는 화자의 어떤 괴로운 상황, 자, 이런 상황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연에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는지 봅시다. 자, 멀리서 웃는 그대여라고 있어요. 자,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자, 멀리서 실제 웃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는 파악이 안 되죠. 자,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어도 잊는 건 한참이더군. 자, 잊는 건 한참이었다. 내가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영영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이라는 것은 잊고자 노력은 했지만 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대를 잊을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대를 연모하고 사랑했던 어떤 과거의 시절이 연상이 됐겠죠. 자, 과거의 어떤 그 상황이 떠오르니까 현재 내가 시적 대상과 즉 그대와 이별은 했지만 그런 과거의 어떤 사랑의 감정 때문에 잊을 수 없는 현재의 어떤 괴로움의 상황. 자, 그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앞선 산유아의 시와 구조적으로는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자, 어떤 측면이 유사한가요? 지금 1년이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이라는 1년과 꽃이 지는 건 쉬어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이런 이 부분이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형식적 대응을 보인다. 형식상, 내용상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 문학적 표현 기법으로 뭐라고 배웠어요? 수미 상관이었는데 자, 내용이 변형됐기 때문에 변형된 수미상관.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가 형식상의 어떤 유사한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운사에서라는 이 시에 드러난 자, 1번 문제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이미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의 설명 부분과 좀 일치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선운사에서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잊고자 노력을 하지만 잊히지 않는 그런 현재의 상황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화자는 3년에서 이별의 어떤 아픔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자,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잊고자 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3년에서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고 했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5연에서는 자, 이별한 대상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실. 자, 잊고자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현실에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자, 다음 2번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관계에 주목해서 도시 형식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보자. 자, 내용상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미상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산유화에서 일련과 사연은 피내와 진해만 다를 뿐 서로 대응하며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룬다. 자, 다 살펴봤었죠. 선운사에서의 일련의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과 오연의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또한 서로 대응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도시가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 정확히는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공통적으로 지닌다는 거죠.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도시 형식상의 유사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2번에서 파악한 이 시 형태상의 특징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견을 나눠보자. 선생님이 수미상관이 어떤 문학적 효과 중에 세 번째로 설명했던 것이 주제의 강화예요. 자, 그래서 그 주제의 강화를 반복을 통한 어떤 강조 또는 강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유화에서 수미상관의 구조는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의 어떤 연속성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의 어떤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드러내고, 선운사에서의 어떤 수미상관의 구조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대응함으로써, 자,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응이죠.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1대1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대응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이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의식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이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앞서 우리가 배웠던 김소리 산유화와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라는 시에서 각각 주제를 강조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소리 산유화와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라는 시를 모두 살펴봤고, 구조와 내용이, 즉 시의 형식과 내용, 즉 주제의식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우리가 구체적 작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넘어가서 감상의 뜰로 넘어가서 산유화라는 시가 어떻게 또 이해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유화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산유화는 겉으로 보기에 자연현상을 노래한 작품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시는 피었다 지고 졌다가 다시 피는 꽃을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통찰한 작품, 또는 저만치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꽃에 비유하여 노래한 작품, 또는 자연에 대한 동경과 체념을 저만치로서 드러낸 작품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의 순환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자, 존재의 어떤 근원적 고독을 꽃에 투영해서 반영해서 드러낸 작품, 자연에 대한 어떤 동경을 했지만 그것에 다가설 수 없는, 관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체념의 정서를 저만치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드러낸 작품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해석 말고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는 이 시의 세계가 단순치 않음을 보여준다. 김소월은 시의 형식에 신경을 많이 썼던 시인인데 산유화가 특히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시의 형식상 특징으로는 위와 아래가 대칭되도록 연과 행이 구성된 수미상관의 구조죠.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같은 말이 반복 사용과 전통적인 이 부분 배웠죠. 전통적인 삼음복 율격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옆으로 놓이면 시의 형태가 산 모양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 안 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까지는 선생님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옆으로 놓이면 시의 형태가 산이 되나요? 자, 앞서 배웠던 산유화라는 시를 옆으로 놓이면
뭐 산의 형태가 뭐 낮은 산의 형태가 되긴 하는데 이것을 의도했나 의도하지 않았나, 즉 김소월 시인이 이런 어떤 산의 형태를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를 시인이 의도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우리말과 운율에 대한 김소월의 어떤 관심이라고 해서 김억 시인의 어떤 요절한 박행시인 김소월에 대한 추억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김억 시인은 김소월 시인의 스승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였던 김소월 시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와 그에 관한 어떤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승이었던 김억의 김소월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당시로 말하면 모두 다 외국어식 언어 사용에 열중하여 조선말다운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던 일제강점기의 그런 암흑기에 참혹한 시기에 순우리말과 고유어의 활용을 통한 시 창작이 굉장히 돋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조선말을 붙들어다가 생명 있는 그대로 자기의 시상에 표현한 것이다. 아마 이 점에서는 그때의 어떠한 시인이든지 소월이에게 훨씬 미치지 못하던 것인 줄 압니다. 여하간 그 당시에 이러한 조선말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한계의 경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시고의 수정에 대하여 여간 고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왜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휘딱 써버리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든지 세심의 주의를 다하여 고쳤다 지었다 지었다 고쳤다 하기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시가 아니라 여러 번 고심하는 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시 창작에 있어서.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음조 그것에다 새로운 어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령 같은 칠호조라도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행을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찍어서 그것에다 움직일 수 없는 음조미를 더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소월의 작품과 최영미 시인의 작품, 그리고 김소월이 어떤 김어옥 시인의 스승의 어떤 평가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전 시가 중에서 조선 전기 가사 작품 중에 하나인 정철 시인의 송민곡이라는 작품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미리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준 과제를 과제 게시판에 간단히 올려주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작품도 한번 여러분이 미리 먼저 살펴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